전자기 유도 때문에 이제 원래 제일 앞에서 자기장 배울 때 나왔던 그 자기선속이 필요해. 자, 기억나? 자기선속? 자기력 선속 해도 되고 줄여서 자속이라 해도 되거든. 보통 기호가 파이. 단위가 뭐야? 웨버. 실 한 가닥 한 가닥 할 때 그 웨버야 그냥. 그래서 자속, 웨버 이게 누구냐 그냥 자기력 선이야. 자기력 선. 자기력 선의 개수를 그냥 자속이라고 부르는 거야. 왜냐면 이 전자유도가 자기장의 변화인데 실제로 엄밀하게는 자기장이 아니고 자속의 변화예요. 이 자속이 바뀌는데, 그러니까 선이 세 가닥인데 뭐 두 가닥, 열 가닥 이렇게 바뀌면 유도조류가 생겨요. 이게 전자유도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속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게 자기장이랑 마찬가지 연결되어 있어요. 자기장 우리가 기호 B잖아요, B. 그래서 자기장은 앞에서 전류가 만든 자기장을 열심히 계산했었는데 여기는 자속이랑 일단 관련된 자기장. 그래서 자기장을 다른 말로 자속 밀도라고 해요. 밀도. 그러니까 얼마나 조밀조밀하게 있느냐. 그래서 자기력선이 원래 조밀하게 있으면 자기장이 세다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속 밀도기 때문에 바로 이 자속도를 뭘로? 뭐 S라 쓰면 돼. 면적으로 나누면 돼. A라 써도 되고 S라 써도 되고. 그래서 총 면적 안에 몇 가닥이 지나가느냐 자속이. 그래서 웨버 퍼 미터 제곱. 1m 제곱당 몇 가닥이냐. 그게 바로 자기장이다. 그래서 자동으로 파이는 그냥 곱해서 BS 하면 된다. 그래서 자속을 구하려면 1m 제곱당 가닥수인 자기장을 면적에 곱해버리면 돼. 일반적인 전자기 유도는 이 자기장이 바뀌는 것 때문에 많이 생겨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하다 보면 자기장은 안 바뀌는데 면적이 바뀔 수도 있어요. 왜? 둘 중에 하나만 바뀌어도 얘가 바뀌는 거니까. 자속이 변하면 유도조류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 어차피 알고는 있어요. 주로 이제 자기장이 변하지만은. 자, 이건 그냥 알고 있고. 그리고 저 계산할 때 보통 이것도 수직 관계이기 때문에 문제 풀다 보면 살짝 기울여 놓는 것들이 나와요. 그럼 그냥 수직 관계다가 일단 알고 있으면 돼. 문제 풀이 할 때 수직으로 바꾸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막 사인 코사인 하는데 뭐 그런 걸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수직으로 자기장과 자속 관계, 그 면적 관계를 면적의 수직 관계로만 계산해 주면 돼. 자, 어쨌든 일단 전자기 유도 이놈들 갖고 전자기 유도 설명할 때,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 전자기 유도는 발전기 원리다, 그지? 발전기 원리. 먼저 뭘 해야 돼? 일단 운동을 시켜야 돼. 자기장을 막 바꾸든 아니면 뭐 저 자석을 바꾸든 아니면 저 코일을 막 돌리든 뭐든 왔다 갔다 막 운동을 시켜야 돼. 그러면 바로 자속의 변화가 생겨. 또는 자기장의 변화. 자속의 변화 때문에 전류가 유도되는 거야. 전류가 생기는 거는 전압이 생기는 거지. 전류가 유도될 때 같이 생기는 그 전압을 기전력이라고 해. 이게 곧 전압이다, 전압, 볼트. 그래서 얘도 유도되겠지. 그래서 유도, 전류, 유도, 기전력 나중에 그렇게 부르면 되는. 만들어지기 때문에 유도는 말을 쓰는 거고, 그때 만들어진 전류를 유도, 전류, 그 전압을 유도, 기전력 이렇게 부르는. 그래서 원리는 뭐 간단히 그냥 자속의 변화만 생기면 돼. 그러니까 자기장의 변화가 있든지 아니면 자기장이 될지 않는데 면적의 변화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있는 거예요. 자기장의 변화가 있든지 자속의 면적의 변화가 있든지. 자, 근데 이걸 설명할 때 이제 제일 편하게 하는 게 바로 이거지. 코일. 자, 코일을 이렇게 감아놓고는 여기 보통 검육의 G야. 검육에 전류가 생겼는지. 자, 자석을 그냥 넣었다 뺐다 하는 거. 실제로 발전소에서는 넣었다 뺐다 하진 않아요. 그냥 돌리지. 막 회전시켜. 코일을 회전시키든 자석을 회전시키든. 그래서 고속으로 회전시켜서 훨씬 그 센 전을 넣는 건데, 이제 이런 건 원리를 설명하려고 그냥. 자, N극이 막 접근한다. 그래? 자, 이 밑에 코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N극이 접근을 하면 이 N극에서 나오는 자속, 자기력선이지? 이게 막 접근하는 거지. 그러면 얘는 이 N에서 나오는 이쪽 방향의 자기력선이 점점점 세진단 말이야. 그래서 세지는 걸 안 좋아해. 그래서 이거를 없애버리려면 거꾸로 밀어버리면 되지. 이걸 상쇄시키기 위해서. 자, 여기 깔려있는 법칙이 뭐냐, 그지? 뭐든 강해지면 약하게 하려고 그러고 약해지면 강하게 하려고 그래. 이게 무슨 법칙?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는 기본 법칙. 다 무슨 법칙? 열역학의 법칙, 엔트로피의 법칙. 엔트로피가 다 깔려있는 거야. 우리 물리학적 어떤 현상에는 엔트로피가 깔리는 게 개념이 많다. 그러니까 커지는 걸 눈뜨고 안 보고 작아지는 걸 눈뜨고 안 보고 있는 거야. 이것도 얘가 점점 다가와서 이쪽 자기력이 막 자기한테 영향을 미치는 걸 눈뜨고 안 봐, 얘가. 그래서 거기에 반발하는 거야.
그래서 전개오래 하는데, 자, 이 원리를, 이런 엔트로피 현상 때문에 생기는 원리를 원래는 이름은 렌츠의 법칙이라고 붙여놨어요. 이 전자기도에서. 그래서 렌츠의 법칙이 결국 어떤 자석을 막 밀고 들어와서 변화가 생길 때 그 변화를 억제하는 방향, 자기장의 어떤 변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된다. 자석의 변화를 줄이는,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뭐 전류가 유도된다 이거야. 근데 쉽게 그냥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전개고리 원리를 합니다. 전개고리 원리. 무조건 반대로. 그러니까 N극이 다가오면 그걸 밀려가야지. 그럼 여기 나가야 되니까 무슨 극이 돼? N극이 되겠지. 그러니까 N극이 오면 N극이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S극이 다가오면 무슨 극이 돼? S극이 되면 돼. 밀어야 되니까. 그래서 다가오면 밀고 가면 잡고 전개고리. 그러니까 원래 이제 자석의 변화를 억제하려는 게 깔려 있는 건데, 쉽게 이해할 때는 그냥 전개고리 이해하면 됩니다. 오면 잡고 가면 밀고. 그러면 N이 도망가면 무슨 극이 된다? 이제 잡아야 되니까 S가 되겠지. 그래서 N이 도망갈 때랑 S가 올 때랑 둘 다 똑같은 극이 된다. 자, 그 다음 뭘 찾아야 돼? 전류 찾아야죠. 전류 방향도 찾아야 된다. 앞에서 손 썼던 거. 자, 얘가 NS가 되니까 그러면 전류가 이쪽이냐 이쪽이냐 어디로 가는지 찾아야 돼. 자, 코일은 원래 4젓가락 전류지. 요 통 밑으로 들어가는 이쪽으로 전류가 들어가면 이렇게 감아지고 잡히면 이게 N극 아니야. 근데 지금 이게 N극이잖아. 그럼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면 이쪽에 N극이. 그래서 N극이 정해지면 전류 방향도 정해진다. 빙빙빙 돌아서 이렇게. 검유계는 밑에서 위로 관통하겠지. 여기 뭐 A, G, B 이런 식으로 몰라 그래서. 그래서 전류 방향과 일단 그 극의 방향 찾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렌츠의 법칙, 전개오리 원리. 자, 이게 그림이 4개가 쭉 있는데 하나만 하면 다 똑같은 원리니까. 그래서 전류 변화랑 그 극 찾는 거. 자, 근데 요것만 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 이런 걸 써서 계산을 해야 돼. 자, 저렇게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만들어지는 유도 전류 또는 유도 기전력이 얼마나 세게 만들어지느냐. 자, 그 법칙을 페러데이 원리라고 했나? 페러데이. 페러데이 법칙, 페러데이 공식. 뭘 계산하는 거냐면 저때 만들어지는 유도 기전력, 곧 전압을 계산하는 거예요. 전압. 그래서 그냥 V로 쓰면 돼. 유도 기전력 V. 자, 일단 저게 얼마나 세게 만들어지느냐, 열심히 빨리빨리 움직이면 되지. 그래서 속도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감은 횟수, 코일. 요 N이 감은 횟수야. 이건 단위에 대한 감은수가 아니라 그냥 10번 감으면 10곱 하면 돼. 그냥 솔리노이드의 그 자기장할 때는 단위에 대한 감은수를 계산했지만 얘들은 그냥 감은수. 그 다음에 얼마나 빨리빨리 바뀌느냐, 시간당 변화. 시간당 누구의 변화. 여기 바로 자속이 나오는데, 자기장이 아니고 자속이야. 그래서 시간당 자속의 변화. 자,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거는 어차피 반대로, 이게 이제 렌치 없이 반대로 생기기 때문에 세지면 약해지고 약해지면 세지고. 자, 그래서 어쨌든 감음수에 비례하고 시간당 자석에, 그래서 이걸 세게 하려면 많이 감고 빨리빨리 하고 자석을 센 걸 쓰면 돼. 그지? 그래서 개념적으로 그냥 알고 있으면 돼. 자석 센 놈을 더 빨리빨리 움직이고 코일을 많이 감으면 유도기 전력이 세진다. V가 나오면 자동으로 전류는 어떻게 하는데, 그냥 V는 IR 하면 돼. 저항을 줄 테니까. 그래서 얘까지 같이 물어보니. 자, 근데 이제 이게 아까 파이가 BS를 했잖아. 그래서 보통은 면적이 일정하고, 여기서 델타 파인데, 면적은 일정하고 자기장이 바뀌는 것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자기장이 바뀌어요. 그래서 자기장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건 이런 그림이에요. 근데 나중에 뒤에 다른 그림들 보면 자기장은 일정한데 주변에 자석 세기는 일정한데 면적을 바꾸는 이런 그림들도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그냥 이런 걸로 하는 거죠.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근데 이런 그림들은 이제 다르다 모양이. 옆에 어디 메모해놔. 그냥 뒤에 뭐 문제가 나오겠지만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그림이 누구냐면, 자석은 그냥 설치를 가만히 해놓고, 그럼 이놈들의 자기장은 균일하게 설정되어 있어요. 이게 바뀌진 않아요. 근데 여기다가 수평으로 디귿자 도선을 살짝 넣어놔. 디귿자로 도선을 놓고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도체막대를 이렇게 올려. 도체막대를. 자, 그리고 얘를 쭉 어떤 속력 부위로 쭉 당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쭉 당기면 뭐가 바뀌냐? 면적이 바뀌어. 이 닫힌 폐곡선 면적이. 그래서 지금 요 면적 안에는 만약에 뭐 3가닥이 지나갔다니, 좀 이렇게 해서 만약에 3개가 지나고 있었다. 근데 얘가 쭉 당기면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4가닥이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력선의 숫자가 바뀌지. 누가 바뀌어서? 면적이 바뀌어서. 자기장은 일정한데 얘는 이제 균일한 면적의 균일한 가닥으로 똑같은데 쭉 당겨서 면적이 커지면 이 자속이 바뀌어. 그래서 면적의 변화 때문에 얘가 바뀌면 똑같이 계산하듯이 유도 기준력이 생긴다.
자, 요 면적의 변화를 계산한 유도 기준역식은 원래 BL9이라는 식이 따로 있긴 해. 근데 뭐 계산하지 않고 이 자기장에 당연히 B라고 L은 요 수평길 요 길이야. 수평길이 B라고 그다음에 V 요 당기는 속력. 이것도 마찬가지 시간당 변화니까 빨리빨리 당기면 더 센 전류가 생기거든요. 요 뭐 계산은 요즘 묻진 않지만은 그냥 의미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빨리 당기거나 아니면 이 자기장 자체가 세거나 아니면 요 L이 크면 면적이 더 넓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면적이 크면 더 센 전류가 생겨요. 자수기 변화. 근데 이거는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놨지만은 뒤에 나중에 문제 풀 때는 저 자기장을 표시하기 위해서 자석을 그리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그리지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야? 그냥 들어가는 자기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석을 안 그려요. 그냥 지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이 있고 이런 그 선을 그냥 옆에서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것도 뭐 잘 나오니까 한번 봐도 네모난 도선이 지금 자기장이 없어요. 그지? 근데 들어가면 점점점 이 자속이 생기지. 들어가는 자속이. 자, 그럼 얘는 전류를 어디로 만드냐 그걸 방향 찾는 거야. 세기 계산 같은 거 하지 않아? 자, 얘가 점점점 들어가니까 이쪽 오른쪽 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이게 들어가는 게 점점 생긴단 말이야. 그럼 그 들어가는 걸 더 세게 하겠어? 약하게 하겠어? 점점점 세지니까. 무조건 강해지면 뭐 하게 한다고? 약하게 한다고. 그지? 이놈의 자기장 방향이 이 네모난 도선 안에 자꾸 들어오잖아. 그지? 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꾸 들어오면 이 도선은 그걸 약하게 그러면 나오게 하면 돼. 나오게. 그래서 요 도선 왼쪽에 나오게 하는데 도선 왼쪽에 나오려면 전류가 올라와야 돼? 내려가야 돼? 올라와야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생겨. 그러면은 이렇게 돌겠지. 그럼 무슨 방향? 반식의 방향. 자, 그럼 나올 때는 이제 다르겠지. 나올 때는 이쪽 도선 기준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이 점점 가면서 사라져요. 그러면 더 세게 해야 되니까 마찬가지 전류가 올라가서 이렇게 더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계 그 방향은 시계 방향이지. 들어갈 때나 나올 때 무조건 반대거든요. 자, 내부를 지날 때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내부를 지날 때는 안 생겨 그냥 전류가. 왜? 내부에 이 균일한 자기장이기 때문에 자속의 변화가 없거든. 그래서 델타 파이가 변화 없기 때문에 전류가 안 생긴다. 일정하게 생기는 게 아니고 안 생기거든요. 요거는 이제 뒤에 잘 나올 거야. 이게 어차피 이 내용을 그냥 문제를 내면 보통 방향이랑 뭐 변화 이런 거. 자, 그리고 얘들이 시간당 변화 이거 시간당 변화이기 때문에 그냥 자속이 점점 커진다. 만약에 자속이든 자기장이든 얘들이 점점점 커진다. 그러면 유도기준력도 커진다 하면 맞아 틀려? 자기장이나 자속이 커지면 유도기준력 또는 유도전류가 커진다 하면 맞아 틀려? 틀려. 그냥 커진다 하면 안 돼. 왜? 얘들을 지금 시간당 변화하는 거잖아요. 시간당 변화. 얘들이 커지긴 커지는데 뭐 2초 동안 만약에 10이 커졌어. 그러면 4초는 얼마나 돼? 20이 되겠지. 그러니까 일장이 막 쭉쭉 커진다고 쳐니? 그러면 이 값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왜? 기울게 뜻이니까 이게. 널 VT하고 똑같아 속력에서. VT에서 이렇게 빨라지잖아. 그지? 그럼 속력이 빨라지면 가속도가 커지냐? 아니지. 그지? 기울기 때문에. 시간당 변화율은 얘 기울기고 얘는 일정 이렇게 해. 그게 등가속 운동이잖아. 그래서 얘들도 자기장이든 자속이든 얘들을 Y축에 놓고 T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으면 얘들을 Y축에 놓고 이렇게 커지네 그러면 전압이 커져야 전류가 커져 하면 안 돼. 그지? 직선일 때는 기울기는 일정하거든요. 이게 시간당 변화는 다 기울기 뜻이야. 그래서 유도기준력은 일정 이렇게. 전류도 일정. 이게 커지려면 이렇게 곡선이 되면 돼. 그지? 근데 곡선 그런 걸 내지 않아 또. 맨날 직선을 내지. 그래서 여기서도 나중에 시간당 변화율이 일정이 커지면 그냥 얘는 일정. 그래서 전류도 일정. 그런 것들만 내는 거야 사실. 근데 저걸 이제 커지니까 커진다 체크하는 사람들이 많아 해보면 역학 개념 없이 되거든요. 자, 이거 왼쪽 페이지 쭉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렌츠 법칙, 그 방향, 그 자기장 변화, 자속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전 깨우리고 페르데 원리 우리말로 쭉 써놨는데 그걸 이제 기호로 쓰면 가문수 n 시간당 자속 변화를 됐지? 제일 밑에 거. 그리고 제일 밑에 오른쪽 메모에 보면 구리관이랑 그 플라스틱 또는 아크릴 관이 있는데 이것도 뭐 흔히 나오는 실험이지. 자, 구리관이랑 아크릴 또는 플라스틱 관에다가 자석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뭐 구리나 이제 금속들 보통 이런 관이 있고 플라스틱 관이 있고 아크릴이나 이런 것들.
자, 여기다가 자석을 떨어뜨리고 여기다가 자석을 떨어뜨려요. 자, 누가 더 빨리 떨어질까요? 자, 누가 더 빨리 떨어진다? 얘가 더 빨리 툭 떨어져. 왜냐면 얘는 그냥 툭 떨어지면 돼. 별일 없어 그냥. 근데 얘는 빨리 떨어지지 못해. 조금 느려져. 왜 느려질까요? 자, 금속과 얘가 들어올 때 뭘 해? 전자기도 방해를 하잖아. 접근할 때는 어떻게 한다? 밀지. 그래서 살짝 좀 덜 빨라지고 내려갈수도 계속 그 못 가게 자꾸 잡아. 그리고 아예 빠져나가면 또 어떻게 돼? 잡아 당겨지. 그러니까 멀어지니까. 도망갈 때는 작고 올 때는 미니까 방해를 받아서 조금 멈칫거린다 생각하면 돼. 어차피 떨어지는데 한 번에 그냥 쭉 떨어지지 않아요. 이거 제주도 가면 거기 있는데 봤냐? 전기 그 박물관? 안 가면 그 옆에 식당에 밥은 잘 먹던데 애들 보니까 전기 그 막 찌직하고 그런데 이 엄청나게 큰 전자석도 있고 거기 이 실험이 있어요. 이렇게 떨어뜨리면 좀 천천히 떨어져. 자, 이것도 전자기도 때문에.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전자기도 유형한 것들 쫙 있지. 발전기가 대표적인 거고. 그러니까 움직여서 뭔가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로 어떤 다른 용도로 막 쓰게 돼 있는데 발전기는 그 전기 자체를 우리가 이제 가정에 쓰는 거고 교통카드 이런 것도 저 자기장의 변화를 이제 그 전기로 바꿔서는 그걸 정보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도 마찬가지. 마이크 소리로 옹웅 하면 그걸 전기로 만들어내는 거. 스피커는 거꾸로지. 전기로 소리를 만드는 거고. 전자 기타도 막 둥둥둥 움직이면 전기 생겨서 그걸 다시 스피커가 소리 내는 거. 자연학하는 그 자유로 들어있는 거 있지. 이것도 자기장 변화로 확 멈추게 하는 거. 충전. 요즘 많이 이제 앞으로 나올 게 무선 충전이다, 그지? 직접 코드를 연결하는 시대는 이제 갔어요. 코드를 직접 연결하는 거는 이제는 거의 쓸 일이 없다. 무선으로. 전자기파에 의해서 유도 전류를 발생시키면 충전될 수 있다. 이 정보를 읽는 방법이 그 자기장으로 정보 읽는 게 예전에는 이제 그 마그네틱 바 신용카드 겁니다. 신용카드 마그네틱 바가 있으니까 이게 자기장 아니야. 이거를 어떻게 쓱 끌어야 돼. 그래서 얘를 운동을 시켜서 정보, 그 전류를 만들어서 정보를 읽는 거야. 근데 너들 저 버스에 탈 때 그 교통카드를 끌냐 거기다가 이렇게 끌고 안 끌고 그지? 그냥 접근만 시키면 되지. 왜 접근만 시켜도 교통카드를 접근만 해도 되느냐? 왜 쓱 안 움직여 그지? 여기서 전파가 나오거든. 그 리더기에서 전파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다시 유도 전류가 생겨서 다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쌍방향 유도 전류들이 전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를 읽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건 근거리 그래도 근접시켜야 돼. 아주 먼 거리에서 하는 게 널 고속도로 나갈 때 그 뭐지? 출구에 나갈 때 뭐 하지? 하이패스. 하이패스가 RFID라고 하잖아. 이게 이제 원거리, 좀 먼 떨어진 거리에서도 쑥 가면서 정보를 읽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 전파를 쌓아서 유도 전류를 일으켜서 다시 그 정보를 읽는 거야. 앞으로는 다 저렇게 이제 정보를 한다. 지금 아직도 뭐 바코드 찍고 하는데 그런 것도 나중에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물건을 내가 다 들고 그냥 쓱 지나가면 정보가 다 읽히는 거예요. 조만간 마트도 그런 게 되겠지. 찍찍찍 안 해도 돼 그러면. 이 전자기도는 우리 생활에 아주 많이 쓰여. 아주 유용한 그 내용이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발전기다. 문제 한번 풀어보고 있는데.